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수요 둔화로 성장세가 저조한 가운데 전기차 업계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대선 두 후보 모두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 자동차 전환 정책을 펼쳐왔다. 2035년부터는 내연차를 아예 팔 수 없게 하는 법안을 2021년부터 마련해 추진해왔고 2023년 유럽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됐다. 2032년 전기차 판매 비율을 67%로 높이기로 한 미국 등과 비교해도 속도가 무척 빠르다. 자동차 종주국인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 내 자동차 강국과 주요 기업들 사이에선 반발이 컸다. 2021년 유럽 내 자동차 기업들이 모인 단체인 유럽자동차산업협회 ACA는 특정 기술을 강제하거나 금지하기보다는 혁신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내연차 대신 전기차만 개발하라는 것에 대한 반대였다. 또 독일 자동차협회도 2022년 내연차 판매 중지는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고용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산업계의 반대를 외면한 채 강행했다. 내연차 판매 금지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자동차 기업들은 뒤늦게 2021년부터 2022년 전후 잇따라 전기차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기 시작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전기차 올리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부터 전기차만 팔겠다고 공언하고 폴크스바겐은 2030년까지 판매량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10년 넘게 정부 지원과 광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을 키워온 중국 기업들은 성능은 물론 전기차 소프트웨어 등에서도 유럽 기업들을 앞선다. 결국 유럽차는 100년 아성의 내연차라는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전기차는 중국 기업에 밀리는 악순환에 빠진 셈이다. 독일의 벤츠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다. 약 140년의 역사 속에서 최고급차의 명성을 이어왔고 BMW와 폴크스바겐도 100년 가까이 자동차 종주국의 대표 기업으로 차타가 공인했다. 하지만 유럽의 정책 변화는 이들로 하여금 전기차라는 준비 안 된 길을 가게 했다. 문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기간 동안 유럽에서 팔린 전체 승용차 중 전기차 비율은 여전히 13.8%에 그친다. 2021년 10%를 처음 넘겼고 작년 최고점 15.8%를 찍은 뒤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고전하는 유럽 자동차 기업의 모습은 실적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폴크스바겐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올 상반기 기준 6.3%였다. 2022년 9.7%와 지난해 7.2%에 이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경쟁력 있던 내연차 대신 전기차 전환을 시도했지만 전기차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수익에 악영향을 끼쳤다. 내연차를 앞세워 2000년 이후 텃밭처럼 삼아왔던 중국 시장에서도 타격이 크다. 폴크스바겐은 글로벌 매출의 약 30% 안팎이 중국 시장에서 나왔다. 2022년까지 15년간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작년 중국 전기차 기업 점유율 11%에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기술력을 충분히 쌓지 못한 채 지나치게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한 것이 부진의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많다. 2000년대 초반 중국 시장이 개방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기업 등 유럽 제조업은 중국 기업들의 유럽의 노하우를 전수해줬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가 됐다. 유럽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배우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폴크스바겐이 2026년 중국에 내놓을 중형 전기 SUV 모델 2개, 자율주행 등 중국 기업 샤오펑의 SW 관련 기술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2위이자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폴크스바겐이 독일에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공장 2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을 위한 이상적인 대책이지만 폴크스바겐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100년 이상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해온 유럽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규제가 옥죄어오자 급하게 전기차 전환에 나섰지만 내연기관차만큼 경쟁력이 쉽게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정체가 닥치자 손실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폴크스바겐 등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유럽 제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많다.
이유는 1993년 출범 이후 민주주의, 환경, 안보, 노동 등 다양한 이슈에서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에 따른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전기차는 물론 반도체나 배터리, IT 등 주요 미래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울 기회를 놓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 내부에서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영국의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최근 신규 휘발유 경유차 판매 금지 시점을 기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5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수넥 총리는 어려운 가계에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과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 것 같다며 현 정책을 고집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30년이 아닌 2035년까지 새로운 휘발유나 경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스웨덴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수넥 총리는 이를 통해 전기차로 전환이 용이해질 거라며 여전히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20년 탄소 중립 공약 일환으로 2030년부터 휘발유차와 경유차 구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는 올해 17월 미국 전기차 판매 점유율 10%로 첫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1위 테슬라를 바짝 추격했다.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차 생산 확대를 통해 전기차 시장 타격을 대비키로 했다. GM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메리바라 제너럴 모터스 GM 회장은 2025년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한다는 기존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선언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을 약속한 볼보도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연기했다. 볼보는 전기차 전환 수정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 판매량의 90에서 100%를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나머지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한다. 짐 로안 볼보 최고 경영자는 신형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스포츠 유틸리티차 모델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을 끝낼 준비가 돼 있지만 시장과 인프라, 고객의 인식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면 몇 년을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업계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화석 연료 개발에 당초 계획의 약 2배 수준인 3조 6,700억 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원유 시황의 안정과 전기자동차 시장의 둔화로 화석 연료 시장의 전망이 기존의 예상보다 낙관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석유자원 개발제 APX은 에너지 수요 변화에 맞춰 기존 계획을 재검토. 2030년까지 화석 연료 개발로 4천억엔 약 3조 6,7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앞서 2031년까지 2,300억엔을 쓰겠다고 한 2022년 발표의 약 2배 수준이다. JAPX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셰일 오일을, 노르웨이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전을 채굴하고 있다. JAPX는 미국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1만 5천 배럴에 대해 지금까지는 채굴하는 비용에 기여하는 대가로 이익의 일부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셰일 오일의 광부 취득부터 채굴까지 전 과정에 수억 달러를 지출할 방침이다. 노르웨이 북해에서는 7월 영국 롱보트 에너지와 공동 출자하는 노르웨이의 석유가스 개발회사의 출자 비율을 49.9%에서 100%로 높여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다. 이 회사는 7건의 석유촌 연가스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다. 야마시타 미치로 JAPX 사장은 향후 5년 정도는 원유 가격이 현재 배럴당 약 80달러에서 오르내릴 것 같지 않다며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는 속도 조절에 나선다. JAPX는 원래 재생에너지에 900억엔을 투자한다고 했으나 원자재값 급등과 경쟁 심화로 당분간 소규모 개발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EV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반면 가솔린 수요는 원유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JAPX가 화석 연료 투자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산유국들이 감산에 협조했었기 때문이다. 산유국이 감산하면 원유 가격은 야마시타 사장의 말처럼 안정화되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6월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는 올해 연말까지였던 공동 감산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또 다시 이들이 감산 연장 합의를 깨뜨리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출렁이는 등 변수는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돌풍이 불었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화석 연료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엑슨모빌은 지난해 셰일 대기업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즈를 약 595억 달러 약 80조 원에 매수했다. 영국 쉘은 액화천 연가스 LNG 생산량을 늘리고 2030년까지 석유 생산량을 유지했다. 영국 BP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2019년 수준에서 40% 줄이겠다던 기존 계획에서 2030년까지 25%로 수정했다. 최근 몇 년간 유행처럼 번졌던 환경사회지 배구조 ESG 투자도 한풀 꺾였다. 세계 지속가능한 투자연합에 따르면 2022년 세계 ESG 투자액은 2020년 대비 14% 줄어든 30조 3천억 달러로 2012년 조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지난 6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선 캠프는 최근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리스가 모든 미국인이 전기차를 소유하는 것을 강제하길 원한다는 공화당의 공격에 대한 반론이다. 앞서 해리스는 2035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만 생산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녀는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에서 자동차 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 2020년 대선 때에 비해 전기차에 대한 입장을 일부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전기차 확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그는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며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가 장거리 운전에 부적합하다면서도 단거리에는 쓸모가 있다며 전기차 정책에 대해 한층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인 만큼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전기차 확대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만큼 전기차 제조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